평범한 영어 교사가 월 10만 원으로 12억을 만든 비결입니다. 주식의 쓸모라는 책인데요. 이 원제는 그 밀리어네어 티처, 여기 보시면 밀리어네어 티처, 백만장자 선생님인데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의 투자 바이블을 현실화했다. 그리고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 김성일 저자님의 강력 추천. 20대 투자를 시작해서 30대 백만장자가 되고 40대에 교직을 은퇴한 화려한 노후를 사는 그의 투자법이라고 나옵니다. 앤드류 할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고요. 20살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30대 백만장자가 되고 44살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책을 쓰고 가족과 여행 다니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은퇴하고 글 쓰고 책 쓰고 가족과 여행 다니고 정말 그 꿈꾸는 삶이네요. 자,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 교육이든 금융 교육이든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본인조차도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 교사이면서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금융 교육을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금융교육도 받지 못한 그가 백만장자가 된 9가지 규칙에 대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풍부한 어떤 백데이터 사례들도 나옵니다. 자, 9가지 규칙 중에 저는 3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2명의 인물을 예를 들었어요. 스타라는 친구는요, 월 45달러만 투자를 하고, 투자 기간은 60년이에요. 그러면 총 32,400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게 투자 원금이죠. 그런데 60년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자산을 105만 달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최종 수익이. 그러니까 한 달에 이게 45달러면 6만 원이 안 되죠. 한 달에 45달러면 60년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32,000달러밖에 총 투자는 안 했지만 105만 달러. 이거면 벌써 1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루시라는 사람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저처럼 나이 50이 다 돼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 800달러를 매달 투자를 하고 투자 기간 25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를 비춰 생각해 보면 50에 시작해서 75세까지 투자를 하는 거죠. 총 원금, 투자 원금은 24만 달러고 최종 수익은 81만 3천 달러가 됩니다. 늦게 시작하니까 훨씬 많은 투자 금액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수익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고 복리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30대 친구분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값으로 투자를 하세요라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 커피 값으로 씁니다. 15만 원씩 연수익률 10%, 예를 들어 S&P 500 ETF 같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면 30년만 투자를 해도 3억 원의 자산이 만들어져요. 내가 들어간 비용은 5,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배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아껴서 30만 원씩 시작을 하게 되면 6억 원이 되고 조금 더 절약을 해서 60만 원씩 시작을 하게 되면 12억이 됩니다. 60만 원씩 30년 넣으면 12억 자산가가 되니까 노후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월 60만 원씩만 S&P 500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해도 30살에 시작해서 60세에 은퇴할 때 12억 자산가가 됩니다. 자, 둘째는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저자도
뮤추얼 펀드라고 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죠. 일반적인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펀드 운용사가 수시로 선별한 주식을 전략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맡기면 펀드 운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급여를 받는 어떤 이유가 자꾸 이제 종목들을 바꿔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해야 그래야 그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운용비를 차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다가 비용률에다가 트레이딩 비용 거기다가 세금까지 더하게 되면 이 뮤추얼 펀드를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인덱스 펀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라 함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비용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품들 S&P 500 ETF, 미국 상장된 기업 중 최고의 기업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요. 나스닥 100, 나스닥 상장 기업 중 100위 안에 들어간 기업들 투자하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비메모리 반도체 그 회사들 30개 투자하는 거고요. 미국 테크탑 10, 애플이나 뭐 아마존, 구글과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안정성으로 보자면 S&P 500이 가장 안정성이 높죠. 이렇게 순서대로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로 보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반면 연수익률이 10% 정도,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정도, 미국 테크탑 10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수익률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5년, 10년 장기 투자하면 굉장한 수익률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셋째는요,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락 구간도 마찬가지고 상승 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중단하고, 증시가 올라갈 때 미친 듯이 매수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 이런 뭔가 시장이 어떤 큰 변동성이 일어날 때는 잠시 관찰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매월 월 정액 적립식 투자입니다. 단순하게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앤드류 할렘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찾아서 매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좀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방법, 이거를 같이 합치면 조금 더 빨리 자산을 키워서 수익률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은 복리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2배씩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번만 반복하면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이자가 합쳐져서 다시 그 복리로 계산이 되니까요. 20번 반복을 하게 되면 무려 100만 배가 되고요. 30번 반복하게 되면 10억 배가 됩니다. 복리는 정말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앤드류 할렘 영어 교사가 월 10만원 투자를 통해서 12억 자산을 만든다라는 주식의 쓸모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한다면 복리의 힘을 이용하라, 시간에 투자하는 거고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라 라는 것이고, 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이다 라고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마인드TV 안상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